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돌아온 나는 요양병원 사회복지사입니다. 컨텐츠입니다. 오늘은요, 어떤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생각을 하다가 요양병원 사회복지사에 대한 오해와 또 현실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은 요양병원 사회복지사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양병원 사회복지사에 대한 정보가 사실 크게 많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요양병원 사회복지사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 요양보호사인가? 이렇게 혼돈하는 본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요양보호사랑 사회복지사는 완전히 다른 업무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파트라고 할 수가 있죠.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실제 어떤 몸으로 하는 환자들의 곁에서 환자들을 의식주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케어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사는 프로그램은 물론 심리 정서적인 그런 부분들까지 전문적인 사회복지에 대한 당담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요, 요양병원 사회복지사는 의사 가운을 입나요? 뭐 그런 이제 의문을 가지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입사 초기에는 그랬죠. 요양병원 사회복지사? 병원이니까 의사 가운을 멋지게 착 차려입고 근사하게 근무를 하지 않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사에 대한 유니폼은 사실 병원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병원은 의사 선생님들과 동등하게 의사 가운을 입고 환자들 병동 라운딩을 돌면서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일반 이제 병원에 이제 간호사나 이제 의료진들이 입는 스크럽복 이제 병원 유니폼을 입고 그렇게 근무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평복, 사복을 입고 이제 근무를 하는 것도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사복을 입고 근무를 합니다. 어쩔 때는 이제 정장을 입기도 하고 또 단정하게 좀 차려입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요양병원 사회복지사는 프로그램만 잘 운영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요양병원에서 어르신들만 지원하면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양병원 사회복지사도 의료사회복지사에 준하는 의료사회복지적인 체계를 기준으로 하는 사회복지 업무를 이제 진행하기 때문에 단순히 프로그램만 잘해서는 이 요양병원 사회복지사의 업무를 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에서 이제 그 기준에 준하는 어떤 사회복지 업무를 정해놨습니다. 요양병원에서는 의료사회복지, 사회복지사가 이런 업무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정해진 것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사회복지사가 신경 써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텐데요. 불만 및 고충 처리, 환자들의 불만과 고충을 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구두 또는 전화 또는 불만 고충 처리함이라고 있습니다. 이 함은 병원마다 이름이 조금씩 다른데 이 고충 처리함에 들어간 환자들의 고민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처리만 하는 게 아니라 해결을 하면서 고충 처리에 대해서 지표 관리까지 해야 합니다. 지표라는 건 통계를 내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고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음은 생애 말기 환자 관리입니다. 생애 말기 환자 관리는 최근에 이제 막 이슈가 돼서 요양병에 생긴 부분이라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의료사회복지 체계에 맞춰서 환자들에 대한 초기, 중기, 종결 이런 세 가지로 나눠서 상담도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의료 서비스 만족도 관리입니다. 그래서 의료 서비스 만족도 조사라고 하는 것을 이제 1년마다 보통 한 번씩 연 1회에 한해서 환자들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서비스에 대한 만족이죠. 의료 서비스는 어떻게 만족을 하는가,
뭐 식사는 맛있게 먹고 있습니까? 식사는 괜찮습니까? 이런 것들을 전반적인 부분들 조사를 하고요. 그것을 이제 통계를 내서 아까 말했던 지표 관리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지표 관리가 이어지면 또 개선까지 진행이 되죠. 다음은 또 취약 환자를 관리를 합니다. 취약 환자에 대한 상담도 하고 취약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 진행이 되고요. 다음은 폭력 예방 관리입니다. 폭력 예방 관리에서 이 폭력의 범위는 환자와 환자 간의 어떤 문제 혹은 환자와 직원들 간의 문제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이 폭력에 대해서 예방과 관리 또 상담 또 그런 절차들을 사회복지사가 담당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또 이 병원에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라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운영위원회 간사 자리에 이 사회복지사가 간사 역할 담당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회복지사는 프로그램만 잘하면 되냐? 아니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요양병원 사회복지사의 처우는 어떨까요? 이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하고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네, 요양병원 사회복지사는요, 사실 이 요양병원은 사회복지기관으로 분류가 되지 않고 의료기관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요하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안에 대해서 사실 이 요양병원 사회복지사들은 적용을 받지 못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요양병원 사회복지사의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료기관으로 분류가 되고 이제 사업장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사회복지 업무를 하긴 하지만 병원 전체적으로는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기관이다 보니까 경영자에게 이런 어떤 급여에 대한 권한이 100% 부여가 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처우 가이드라인을, 급여 가이드라인을 참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에 맞춰서 뭐 호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산출되지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보통 사회복지사로 요양병원 사회복지사로 입사를 하게 되면은 초봉이 2,000을 겨우 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뭐 처음엔 최저임금 겨우 받는 183만원 정도에서 보통 시작을 합니다. 그런 이제 처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게 현실이죠. 그런데요, 요양병원 사회복지사도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어떤 분야, 시설에서 일한다고 해서 구분되거나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회복지사는 전문직이죠. 그래서 전문직에 준하는 어떤 대우를 공평하게 다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사회복지사, 요양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조금 더 어떤 전문적인 사회복지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조금 더 현장에서 전문성을 보여준다면 우리 요양병원 사회복지사도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한 3가지 정도에서 요양병원 사회복지사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요양병원 사회복지사 혹시나 관심 있다면 지원하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언제나 요양병원 사회복지사의 자리는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번에도 나는 요양병원 사회복지사입니다에 더 재미있고 또 현장의 구석구석 얘기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